안녕하세요. 달빛안녕 원장 김동영입니다. 오늘은 정통 도교 수련의 전 과정 9번째 연재입니다. 제목은 정식 수련의 시작 결과부자. 이게 결과부자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여기 나온 대로 따라만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꼭 그 고도의 스승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은 함부로 여기 나와 있는 수련 방법을 따라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뭐 처음에 관계없지만 나중에 올라가면 고도의 수련으로 들어가니까요. 그죠? 둘째 날 새벽 일찍 네 사람이 모두 일어나 세 분 스승은 영생에게 권법을 가르치고 이제 정식 제자가 됐죠? 간단하게 안침을 먹었다. 무국도인 장합도 도인과 청어도인 가거인은 볼일 있어 하산을 하고 청정도인 왕교명과 영생 왕녀병만이 거처에 남게 되었습니다. 청정도인 왕교명은 일찍이 황포공관학교, 우리도 잘 알죠? 일제시대에 중국의 독립운동이나 여러가지 역사를 보면 자주 나오는 학교입니다. 교관을 지녔던 사람으로 내공과 외공이 아주 깊은 수준으로 그 사람됨이 활달시원하고 성정이 급하고 제자에 대한 요구가 아주 엄격하였습니다. 왕녀평을 면전에 불러앉히고 말하기를, 영생아, 오늘부터 새로운 수업을 시작한다. 후가라는 제1관문은 이미 통과하였기에 이제 이어서 둘째 관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캄캄한 방 안에서 결과부자를 수련하는 것이다. 용문파의 수련은 기초를 착실하게 다지는 것을 중시한다. 그래야 다음 단계에 더 깊고 높은 수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단단한 근기를 다질 수 있는 것이다. 이 결과부자 공부는 처음 배우는 사람이 필히 거쳐야 할 단계다. 평생도록 수련할 것이 요구된다. 어떤 경계나 수준에 있든 모두 이 결과부자를 떠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를 잘 배우면 그 이익이 말로 할 수 없다. 결과부자에는 세 종류가 있다. 자연스럽게 책상다리라고 앉는 것을 삼반이라고 하고, 한쪽 다리만 한쪽 남은 다리 위에 올리는 것을 단반이라고 하고, 양쪽 다리를 모두 서로 교차하여 올리는 것을 쌍반이라 한다. 자연반, 즉 삼반이 땅이고 단반은 사람이고 쌍반은 하늘이다. 여기에 이제 각양각색의 손을 두는 법이 있으니 이 결과부자의 자세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다. 오늘은 단지 자연반에 관해서만 설명을 하겠다. 우선 자연스럽게 책상다리를 하고 앉은 후에 상반신을 바로 편다. 쭉 피는 거죠. 척추가 좌로 굽어져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무리하게 억지로 바로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두 눈은 수평으로 앞을 쳐다본다. 목이 뒤로 제쳐져도 안 되고 목이 앞으로 숙여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목이 수직으로 있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조금 뒤로 제쳐져 있거나 또는 앞으로 이렇게 굽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에 거울을 두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 후에 차츰 눈빛을 거두어 드린다. 혀끝은 말아서 이렇게 뒤로 말아 가지고 입천장에 붙이는 거죠. 입은 다물고요. 위아래의 이는 가볍게 문다. 양손은 무릎 위에 놓는데 손바닥을 아래로 향한다. 이게 이제 도가 자세 결과부자의 한 특징 중에 하나죠. 불가 쪽에서 보면 다 손바닥을 위로 올리죠. 그런데 이 도가 쪽에서는 무릎 위에 이렇게 손바닥을 엎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무릎을 이렇게 잡는 셈이죠. 그리고 정신을 집중하여 일체의 잡념을 제거한다. 캄캄한 방 안에는 방해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 수련하기 아주 좋은 것이다. 자, 이제 들어가 시작하거라. 청정도인 그의 성격대로 설명이 간결하다. 설명을 다 한 후에 눈으로
역평을 똑바로 쳐다보니 역평은 그 뜻을 알아차린 것이다. 이는 곧 스승의 명령이다. 거역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단지 뜻에 따를 뿐이다. 왕역평이 건초 한 뭉치를 품에 안고 들어가 마른 풀이죠. 그러니까 구들이 차갑고 딱딱하니까 캄캄한 방 안에 이제 잘 깔고 스스로 문을 잘 닫고 바로 건초 위에 반자를 하여 수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다행인 것은 스승께서 별다른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왕역평 아직 이런 소년의 몸으로 근과 뼈가 발육의 단계에 있어 세 가지 자법을 모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직 유연한 13살의 소년이니까요. 아직 몸이 굳지도 않고 또는 완전히 휘어진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요. 나이가 들어서 하시는 분들은 골반이 많이 휘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기가 힘들어지는데요. 굳어 있고요. 뭐 13살의 소년이니까요. 좀 유연성이 아주 좋을 때죠. 근데 단지 오랜 시간을 지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한 가지 빠진 거냐. 결과부자를 하건 단반을 하건 좌우로 교체해 가면서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하루는 좌측 다리를 먼저 올렸으면 그 다음날은 우측 다리를 먼저 올리고요. 또는 골반이 양쪽이 평평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좌우를 교체를 하지 않으면 골반이 한쪽으로 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리를 올릴 때 좌측 다리 먼저 하루 하면 우측 다리 먼저 하루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골반이 어디가 많이 뼈냐를 보고 더 힘든 쪽을 많이 해서 평형을 맞춰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거 설명이 별로 없는데요. 잘못하면 많은 경우에 도리어 골반이 휠 수가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고정돼서 좌측으로만 올리고 1년 내내 하다 보면 도리어 골반이 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를 늘 교체해 가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왕역평은 이 캄캄하고 좁은 방 안에 앉아 있는 연습을 이미 2개월간을 하였기에 비록 입정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였지만 주변 환경에 대한 적응은 이미 마친 상태인 것입니다. 하루 종일 결과부자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수도 없이 중간에 멈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를 견제해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여러 체험을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이 결과부자 수련이 결과부자는 아니죠. 이게 이제 자연반을 했던 것 같아요. 수련이 훨씬 크게 진보하였습니다. 하루는 청정도인이 왕역평을 면전으로 불러 그동안의 수련으로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왕역평은 그간의 경과와 체험한 것을 자세히 말씀드린 후에 마지막으로 말하기를, 머릿속의 잡념을 어떻게 해도 제거할 수가 없어 정해둘 수가 없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십시오. 청정도인 의도가 바로 이곳에 있던 것입니다. 바로 말하기를, 그런가? 잡념을 제거하는 법이라 우선 판단의 형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써보자. 잡념이 일어나면 바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다. 맞다 또는 틀리다 또는 멈춰라 등 판단을 바로바로 하여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면 잡념이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잡념이 없는 정에 들 수가 있는 것이다. 왕역평은 캄캄한 방으로 다시 돌아와서 결과부자를 하고 운기조식하며 정에 들고자 하였다. 잡념이 몰려오면 스승이 가르친 방법을 써서 그것을 제거하였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니 모두 효과를 보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어린 13세의 소년이라 세상에 깊게 물든 것이 아니고 욕망도 많지 않으니 마음밭이 일반 성인들에 비하여 순진무구하기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잡념이 일어난다고 해도 쉽게 제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역평이 마음속으로 스스로 기뻤습니다. 며칠의 수련을 거치면서 잡념이 하루하루 줄어들어 점차 담담해 가는 겁니다. 입정의 공부가 점차 늘어났죠. 수준이 깊어졌습니다. 이래서 공부도 어린 시절에, 도도 어린 시절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고 나면 온갖 가지들이 덜렁덜렁 묶여 있어 가지고 잡념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겠죠. 묶인 가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가족, 식구,
온갖 것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니 그가 잡념을 제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77의 49일간의 결과부자 수련을 거쳐 왕력평은 이미 정자를 통하여 수없는 경험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공부가 수준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러 회가의 공을 반 이상 배우게 된 것입니다. 야성을, 인간이 육체를 갖는 동물성을 대부분 걷어들이게 된 것입니다. 학업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 낮에는 학교에 가 수업을 듣고 방과 후에 바로 스승이 계신 곳에서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학업과 수련이 모두 크게 진보하여서 역평의 부모들은 그가 달라진 것을 보고 크게 걱정하였으나 후에 전후 사정을 자세히 알고는 세번 도인들의 인품이 매우 고상하고 또한 역평의 병을 고쳐주고 수련을 지도하여 역평으로 하여금 정도로 인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는 안심을 하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77의 49일간의 캄캄한 방에서 반자를 수련한 후에 사조, 사부, 세도인이 모두 모여 앉아 역평을 면전으로 불렀습니다. 그런 후에 청정도인이 다시 말하기를, 영생아, 오늘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수업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이것 우리가 거하는 이 방 안에서 반자를 하되 오늘부터는 한 번에 쌍반 결과부자로 4시간을 하도록 하여라. 그런 후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여라. 왕약평의 속으로 생각하여라. 이게 뭐 어려운 일이라고. 49일간을 모두 지내왔는데 끝까지 4시간을 못 견뎌낼까요? 스승님들이 여전히 나를 시험하는구냐. 네, 바로 해내죠. 스승님들 보세요 하는 생각으로 바로 구두리로 기어 올라가서 스승님들이 보는 면전에서 결과부자를 딱 틀고 자세를 바로 잡고 눈을 감고 정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역평이 확실히 그간 1년의 기초를 갖추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결과부자를 딱 틀고 나니 참으로 그럴듯한 겁니다. 4시간이란 반나절 업무 시간인 겁니다. 일반인들이 반나절 업무를 한다는 것은 주로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으로 중간에 이런저런 활동도 하게 되고 최소한 몸을 움직이기는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꼼짝도 안 앉아서는 누가 4시간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단지 13세의 어린아이로서 거기에 또 그냥 가만히 책상다리만 하고 앉아서 4시간 움직이지 말고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결과부자를 하고 4시간을 견뎌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상상해보면 알 것입니다. 우선 저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그냥 4시간을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이제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부자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건 얘기했던 아마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 시청자들 분 중에서 결과부자를 해보신 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보통 저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하루락도 어린 나이에 하루락도 빠른 시간에 이와 같은 어려서 수련을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은 기회인데요. 그런 기회들을 다 놓쳤죠. 인생에 뭔가 있는 줄 알았어요. 세속에 나오면. 근데 나이 이제 70에 가까이 되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1시간 꽁푸,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왕역평이 석고상처럼 조금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또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역평이 여전히 잘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후부터 무척 이 2시간 결과부자도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이거 물론 선천의 근기로 타고 나서부터 결과부자가 이렇게 턱 해서 되고 턱 4시간 가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정말 타고난 근기고요. 나이가 들어서 뭐 골반이 다 휜 사람들이 이거를 한다는 거는 그거 굳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후부터 무척 힘이 들어집니다. 시간이 아직도 안 되었나 건드려내야 한다. 스승님들이 보고 계신다. 반드시 참아내야 한다. 시간이 1초 1초 아주 천천히 시간이요, 이걸 하다 보면 기어가는 거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멈춘 것 같죠? 아예 1초가 이렇게 긴지를 몰라요.
보면 몸의 감각은 어떠한가? 마치 또 처음 결과부자를 배우는 사람 같다. 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고 다리에 심한 통증이 느껴지고 좌골은 골반은 아직 견딜만하다. 허리는 곧게 펴는 것이 아직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제는 2시간 넘은 이제는 아니다. 골반까지 통증이 시작하였다. 허리도 뻐근해 오기 시작한다. 온몸에 땀이 물같이 흘러내린다. 견뎌내야 한다. 견뎌내야 한다. 반드시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 땀이 갈수록 심해지고 머리가 어찔어찔해진다. 안된다. 용서 이때 1초 1초는 용서 숨을 칠 정도가 아닙니다. 거의 뭐 완전히 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고통스러운 게 못 견딥니다. 결국 저 같은 보통 범인들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이게 동서양을 막는 거 제가 어려서 누구한테 들었는데요. 이 4시간이라는 기준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나이 들어 이 책을 보는데도 4시간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4시간을 넘어가면 하루도 있을 수 있나 보죠. 왕력평이 결국 견디지를 못하고 구두 위에 쓰러져 버립니다. 자세를 바로 취하거라! 왕겨명이 훈련교관처럼 명령합니다. 왕력평이 다시 정신이 들어 바로 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양쪽 다리가 마비가 되어 결과부자를 이게 2시간을 넘어가면 처음 왔는데 2시간 한 것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13살짜리가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13살 때 이거 도망갔죠. 그러니까 도망갈 사람이니까 스승이 아예 취하지를 않죠. 틀 수가 없죠. 완전히 뭐 2시간 넘어가면 뭐 양쪽 다리 만지기만 해도 뭐 그 바늘로 찔리는 것 같이 아픈데요. 결과부자를 다시 틀거라! 왕겨명이 다시 명령합니다. 왕력평이 13살짜리가요. 양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쭈물럭쭈물럭거리고 있는 겁니다. 혼미 상태에서. 야, 아마 이 어린아이니까 그렇죠. 심장이 나쁜 애들은, 나쁜 사람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그래서 이 결과부자 할 때, 수리를 할 때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조심하라. 죽기 살길 겁니다. 이게 이 아이는 죽기 살기로 여기까지 왔는데 막 나중에 심장이 막 그 고통이 표현할 수가 없죠. 지금 이 상태의 고통은. 그런데 이 두 스승이 사부가 나서서 밧줄을 가져다가 왕력평의 두 손과 두 발을 묶어서 결과부자 자세로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러하여금 계속하여 결과부자를 하도록 합니다. 이게 13살짜리 어린애가 울고 난리치고 도망가죠. 이게 타고난 아이입니다. 왕력평의 나이는 어리지만 의지가 굳건하여 눈물을 눈안에 가득 머금은 채 결코 흘러내리지 않도록 합니다. 이빨을 악 다문 채 억지로 계속하여 결과부자를 참아냅니다. 중국의 그 60년대 70년대 참 문화혁명 시절에 어려웠어요. 중국이. 이분 왕력평 선생님이 그 당시에 이제 60년대 우리나라로 뭐합니까? 61년에 그 4.19 혁명 나고 이럴 때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수련을 시작한 거죠. 제가 만 6살 때 4.19 혁명을 아빠가 이제 저를 데리고 산위에 올라가서 학생분들이 차를 몰고 서울로 올라가는 모습을 막 유리창을 다 부시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요. 그때 이제 이분은 이런 저기를 시작한 거죠. 60년 초반에. 그런데 60년대 중반부터 문화혁명이 시작됐고 홍위병이 시작했고 뭐 엄청난 중국 사회가 태풍 같은, 그러니까 이 이념이 무서운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념의 밑바탕에 인간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요 세상을 어지럽히는 거죠. 항상 어떤 이념도 그 중심에 뿌리에 인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좌파를 이해 못하는데 우리가 좌파 중에 정말 유명한 사람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름다운 사랑의 기술부터 해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책들을 많이 쓴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그 논문집에 이런 얘기입니다. 소셜리스트 휴머니스트인가요? 하는 책에 모든 이념의 근본의 뿌리에 소셜리즘의 뿌리에 뭐냐면
휴머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굴아파 모든 사람들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좌익의 그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 그런 좌익을 하려면, 좌파를 하려면 그런 정도의 좌파를 해야 돼요. 지금 좌파는 그건 좌파가 아니라 그건 깡패지, 깡패. 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본의 인간을 잃어버리면 그건 이념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그거는 횡포입니다, 횡포. 그래서 수백만씩 죽이고요. 캄보디아 같은 데서. 에릭 프롬 좌파를 진짜, 그러니까 정말 좌파를 모르는 겁니다. 좌파의 밑바탕의 중심이 뭐였냐면 휴머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한 깊은 밑바닥의 뿌리가, 근원이. 그래서 그때 60년대 문화대혁명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그 문화혁명 타도 대상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고통받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뭐 지식계급이었거나 뭐 조금 뭐 홍위병에 눈만 안 들면 뭐 우리 그 학교에서도 북형중학교 가보니까 그 당시 교장들이 뭐 엄청나게 당하고 학생들한테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때 한 분이 폐기를 그 워낙 그 홍위병들의 타도 대상으로 워낙 심하게 당해갖고 몸을 워낙 상해가지고 폐기력 3기에다가 뭐 온갖 몸이 말고 뭐 몰매도 맞고 막 이래가지고 뭐 거의 죽을 상태가 돼가지고 한 한의사를 찾아간 겁니다. 그 시골에. 옛날에 뭐 60년대 중국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무것도 그때 한의사들이 이제 치료를 해주고 막 그런 찾아와가지고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제가 폐기력 말기고 지금 뭐 온갖 몸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 한의사가 진맥을 해보고는 약물과 침으로는 고칠 수 있는 상태를 넘어갔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지식인이 워낙 그 심신이 완전히 침폐된 거죠. 홍위병들에 의해서 완전히 몸이 망가지고 완전히 뭐 스트레스와 뭐 온갖 몰매 뭐 그다음에 왕따 뭐 그래서 겨우 죽이지만 않고 살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 한의사가 지금 결과부자를 하는 겁니다. 사실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뭐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 드신 분이 그 지식인이 몸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몸을 막 상하고 폐기력 상기나 돼갖고 이제 뭐 약으로도 안 될. 그래서 결과부자를 못 트는 겁니다. 양옆병은 2시간이 넘어서 결과부자를 못 틀었는데 그분이 책에 보면 결과부자를 못 틀어가지고 이 한의사가 나서갖고 다리를 결과부자를 틀어주고 밧줄로 묶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좀 앉아 계시라고 제가 환자를 봐야 되니까 그리고 방 안에 놔두고 와서 환자를 그 당시에 뭐 중국 시골에 병원이 있어요. 우리 때도 60년대 우리 때도 인천에 병원이 딱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병원 갈 생각조차를 못했죠. 똑같은 거죠. 뭐 한의사들이 뭐 한의사 이분이 정신없이 바쁜 겁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뭐 그냥 뭐 환자들을 보고 나서 딱 보니까 시간이 꽤 오래된 거예요. 뇌 시간이 넘은 거죠, 훨씬. 큰일 났겠다 그러고 들어가 보니까요. 그분이 밧줄에 묶여 있는데 소리 한 번 안 치고는 참고 있다가 혼절해 버린 거예요. 너무 힘들어 갖고 그냥 쓰러져 버린 거예요. 정신을 잃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한의사분이 밧줄을 풀고 그다음에 다리를 안 되죠. 4시간 이상을 뭐 그 약한 사람이 싹 마사지하고 풀어줘가지고 안마하고 마사지 해가지고 이렇게 살살 풀어서 풀어놨습니다. 그러고 다 풀고 나서 이분이 딱 일어서서는 살 것 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저녁 때가 돼가지고 그 눈이 내리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어둑어둑해졌겠죠. 그 시골에 그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이요. 그 상당히 먼 거리를 눈을 맞으면서도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는 몇 시간을 끌고 갈 정도의 기운이 돌았다는 겁니다. 그 후로 자기가 살아나가지고 이분이 그 살아난 분이 자기가 책을 쓰고는
그리고 그 후에 중국에서 그 유명한 그 기공병원 내지는 기공치료 이런 것들에 그 길로 나서게 됐는데요. 그때 그 나오는 겁니다. 결과부자 하는데 그 한의사가 묶어주더라. 안 되니까 이 사람은 안 돼가지고. 근데 그분이 죽기 살기로 어차피 난 이제 죽을 거니까 그냥 약으로도 침으로도 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넘었던 죽을 거니까 죽기 살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혼절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왕력병 선생이 이게 이제 이 책을 쓴 사람들은 왕력병 선생 스스로 쓴 게 아니고 이렇게 탐방해 갖고 얘기를 듣고 쓴 겁니다. 이걸 우리가 탐방을 하였을 때 이 대목을 말하면서 감개가 무량한 것입니다. 그의 눈안에 눈물이 반짝 비치는 것입니다. 이 감개란 세 분 도인들에 대한 무한한 감격의 정을 품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엄격한 스승이 없었다면 지금의 왕력병 선생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눈물 속에는 세 분 스승에 대한 원망도 서려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자애롭게 짝이 없는 아버지와 같은 온화한 노인들이 수련회만 들어가면 총체적으로 거의 잔인하다. 원래 책에 잔악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잔인하다고 할 정도로 이 세상 풍파를 겪어보진 못한 어린 소년을 대하는 것입니다. 왕력병 선생이 복받치는 감정에 빠져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십수년의 수련 과정 중에 이와 같은 일이 다 반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세 분 스승님은 정말로 좋은 분이셨습니다. 지금도 매년 노산으로 스승님들을 찾아뵙는데 왕계명 스승님은 이미 서거하셨고 사조 그쵸? 할아버지 스승님하고 사부 가고의 스승님은 아직도 건재하십니다. 만나기만 하면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이전과 똑같습니다. 저를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안아주시고 귀여워해 주시는 것입니다. 현재 스승과 제자 간에 이러한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매번 산을 찾아가 돌아올 때마다 몸에 병이 나서 꼭 조리를 한 번씩 가야 합니다. 이런 감정을 사람으로서 참으로 겪어내기가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건강하고 도를 닦은 분들도 감정의 그 진폭이 휩싸이면 너무 스승과 제자 간의 감정이 깊어갖고 한번 만나고 오면 그냥 온몸에 몸살이 난다는 겁니다. 감정에 그냥 폭발해가지고. 인간의 그 황전행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은 외부로 들어온 사기는 오장에 들어온다, 영추를 보면 나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사기는 직접 오장에까지 들어온다 하더라도 오장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밀어서 육부로 해당하는 육부로 밀어낸다고 합니다. 합의 관계가 있죠. 폐에 들어오면 대장으로 밀어내고 간에 들어오면 쓸개로 밀어내고, 그런데 마음에서 생기는 병은 바로 오장을 상하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책을 집필하는 사람으로서 왕력병 선생으로부터 이러한 얘기를 듣고 또 책을 쓸 때 모두 그 감정과 정경이 아주 깊은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반년의 엄격한 훈련을 거쳐 왕력병은 결국 회가의 관문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정자로 하룻밤 하룻낮을 지낼 수 있으며 몸은 반듯하고 마음은 맑아진 것입니다. 내외가 모두 어떤 것에 방해도 받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그냥 자연반 책상 대리만 해가지고 한두 시간 지나면 도가 다닐 것처럼 하는 분들도 있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이 결과부자에 관한 수련 방법에 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의할 거는 혹시 결과부자를 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좌우를 교대로 해가면서 하지 않으면 몸이 골반이 뒤틀릴 수가 있다. 주의하시기 바란다. 이런 얘기. 다양한 강좌들이요. 황전해경 소문 이미 다 올라가 있고요. 상한농 강독 진행 중이고요. 생활 속의 한약, 쉬운 말로 쓰는 한약입니다. 변증론 치료 나아가는 길, 일상의 친구 치료에 중국 의학사상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추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상한론 교재와 중국 의학사상사 교재를 원하시는 분들은 밴드에 들어오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모두들 빛과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즐거운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